사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제가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지만 되게 아쉬워요. 우리 그 이장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뒤에 가면서 추사 경쟁 이후의 이야기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농한 인상 같은 경우 이야기도 좀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우리 장경 선생님은 억수로, 제가 경상도 말이죠, 억수로 일상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뒤로 갈수록 굉장히 키 싹싹 와닿아요. 제가 볼 적에. 저는 예전에 굉장히 들어갈지게 재미있게 들어갈지가 나올 때 강물 먹고 나는 화가가 앤디 워홀이었는데, 그때 그분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예술은 비즈니스다나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됩니까? 와닿는 게 굳이 우리가 고상한 말 쓰고 이론을 그렇게 안 들고 와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와닿는 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거기에 두 분 생일 순서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거 꼭 묻고 싶다 하시면 제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없습니까? 억수로 열심히 들으라고 아무튼 질문 어떤 데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한 거 해도 되는데 예. 장기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다른 학문 같은 거는 과거에 이렇게 축적된 지식 같은 거를 다시 배워서 또 다시 활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 건데 제가 옛날에 그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그림을 봤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거 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더 활용해서 또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다시 물방울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대를 처음에 가면 그런 식으로 어떤 물방울을 그리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배우는 건지 그거에 좀 궁금해요. 미대에 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계속 연습하는 건가요? 본인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입시 학원에서는 네. 그 미대를 가기 위해 어떤 그런 제도들 때문에 네. 그리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줘요. 네. 입시 학원에서는 그런 그림 그리는 기법이라든지 모든 걸 가르쳐주는데 미대라는 데는 가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오시는 강사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물론 그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분도 계시지만 제가 다닐 때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연습하고 아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그 대상이랑 안 받았으면 그림 붓을 꺾으려고 했었어요. 왜 속으로 나 혼자 결심이었거든요. 그냥 그거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내는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상은 아니더라도 밑에 수상을 못하면은 이것도 못하나 등신하라고 그냥 다른 거를 찾아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일단 제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작품전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수련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하면서 좀 사실적으로 저처럼 이런 그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비구상으로 좀 바꾸기도 하고 비구상 사실이 안 돼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사실력이 좋은데도 비구상 쪽에 어떤 그 형상이 없는가 그 형이 상학 행위학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안에서 내가 형상이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또 어떤 형상 요즘 또 한간에는 미니멀이나 이런 단색화라는 게 유행했어요. 그런 데는 보면 거기에 형상이 없지만 색깔로 한 가지 색깔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단색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 노동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작가 내가 생각하는 이면의 것들을 이제 캔버스에 표현을 하는 작업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과정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쪽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자기 소질을 저도 아까 이런 쪽에 표현이 저는 소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대치로 한번 올려보자고 하고 했다시피 자기만의 이제 내가 이제 사실적인 표현을 잘 해도 나는 약간 이상적인 그런 것들로 형상 없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러면 그런 쪽으로 그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매년마다 패턴을 그림의 그 예. 내용을 바꿔가기 싫어 예.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은데요. 예. 선생님도 경주에 사신다 그러는데,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본가고요. 예. 예. 근데 그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무리한인데 그 가장 감명받은 거는 경주에 있는 그 삼릉에 있는 소나무만 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예. 예. 그 소나무를 정말로 진짜 살아있는 소나무처럼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예. 예. 선생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은 안 그 경주에 유명한 소나무 숲을 그리는 분들은 되게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또 경주에서 그 계림을 그렸는 작가들을 모아서 그 경주 미역에서 한번 전시도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의 경주 출신이라든지 계림 숲을 그렸던 근현대 작가들을 다 모아서 그런 대규모 기획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 작가들을 이렇게 그런 걸 수집하는 사람을 커미셔너라고 그래요. 그 커미션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커미셔너가 저한테도 경주 출신이다 보니까 장성훈 씨 계림숲 그리는 내가 계림숲은 고등학교 때 미술대에 참가해가지고 그려본 것밖에 없다. 그 그림 미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자만의 이제 관심 분야가 있다시피 그 숲을 그리는 사람도 많고 잘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경주에 가서 다시 이제 말년에 예,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경주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한복에 담아보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관심사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설레로 우리나라 최고의 뭐 화랑 중에 가나 화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진을 하시는 배병우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뭐 전공도 안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배추 장사하다가 사진을 배워가지고 사진 찍다가 경주에 계림숲을 찍어가지고 경주에 소나무 숲을 찍어가지고 그 가나에서 하는 뉴욕에 전시를 했더니만 그때 뭐 존 베논지 누가 그 사진 작품 샀대요. 그 후로 지금은 배추 안 팔고 사진 팔아서 엄청나게 큰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상현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명칭에 우리는 중국은 국화라고 일본은 일본어라는데 우리는 동양화란 말을 많이 쓴다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한국화를 대부분 중국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거를 모사하듯이 많이 해서 그렇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유교적인 모든 학교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념성이 강해서 그렇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지가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국화만의 특징이 있지 아니할까. 사실은 그것을 찾는 활동이 좀 게으르지 않았을까. 과거 그림을 사실은 다 뒤집어보면 우리나라 그림만의 독특한 특징이지 아니할까. 그걸 찾는 작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실제 찾을 거 별로 없다 하면 앞으로 그래도 한국화라는 용어를 쓰려면 뭔가 한국화만의 특징적인 뭔가를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항상 동양화 말을 썼지 사실 한국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근데 선생님 프로필에 한국화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이랬거든요.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콕 찔러가지고 제가 따끔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을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대학에서 한국학과라고 공식적으로 쓰는 학교가 대학교에서 몇 개 없어요. 중앙대 정도 한국화라 부르고 뭐 전부 서울대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여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울산대학도 계속 동양화예요. 동양학과.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지만은 그릇이 바뀌어야지 바뀐 내용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한국화라는 명칭은 아까도 제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지만
교육 과정 안에서 명칭을 분명히 바꿨거든요. 그러면은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바뀌지가 않고 있다고 제가 자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원인이 사실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뭐 물론 우리 문제지만 우리가 못나서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 아주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 저 지금 뭐 예민한 시기에 제가 또 일본 탓하는데 예? 우리 것을 향유하던 어떤 그런 계층조차도 얼마 없었는데다가 막 밀부리듯이 들어오니까 그냥 내팽개쳤을 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그 시대적 그다음에 뭐 여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 것을 찾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제가 오늘 제목이 그렇죠. 먹이라는 것은요 정신의 문제거든요, 사실. 예. 서예하시는 분이나 동양하시는 분이나 뭐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글씨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림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너무 정신 따져요. 예? 그걸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제발 그 오롯한 정신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오롯이 가졌던 선비 정신, 문이나 정신, 이게 오늘 얘기 하나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문이나 정신만 있는 줄 알아서 백성들이 가졌던 민화 정신, 이런 것 안에서 민초들이 가진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정서를 나타내는 우리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돌보지 않았어요. 다른 우리 주위의 이 열강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걸 책임진 우리조차도 책임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쌤도 먹고 살라고 애 우주값 보려고 여기서 했다지만 저는 그걸 20년 했습니다. 예? 제가 울산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미술대학을 울산대학교는 내가 80% 졸업시켰어요. 예? 뭐 홍대도 보내고 서울대도 보내고 뭐하고 제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업실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작년 3년 전에 문 닫았어요. 집세 못 내가지고. 예. 서울대를 내가 한 해 2명 보낸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 비싼 저 롯데마트 사거리에 3층에다가 집세 한 달에 70만 원짜리 얻어가지고 2년 만에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애들이 관심도 없어요. 무조건 전부 다 요즘 디자인만 하려고 그러지. 뭐 그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뿌리가 내리고, 그죠? 또 향유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되는데 참 영원한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뭐 어디 뭐 이런 얘기가 잘 제 12월 달에 저기 성남동에서 개인전 하는데 놀러 오세요. 네. 그러니까 쌉니다. 지금 선생님 각 대학의 미술과에서 동양화 대신 한국화 말로 대체가 하고 가는 추세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몇 군데 학교밖에 없습니다. 동양화라고 부르고 뽑는데 한국화라고 뽑는 학교가 몇 개밖에 없고요. 그 있는 거마저도 지금 특히 대구에 있는 그 명문 계명대학교에서 동양학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만큼 인구가 없고 뭐 계명대뿐만 아니에요. 뭐 저기 수도권에도 막 없어지고 지금 전국대학교도 이제 교수님 정년퇴직하시고 꽉 합쳐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줄여버리니까 뭐 문사철 돈 안 된다고 지금 대학에서 없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술, 문사철이고 기초과학, 그죠? 기초예술, 기초철학 그거 없으면 뭐 지금 봐라 저 일본처럼 기초과학 없으니까 우리 노벨상 못 타가지고 지금처럼 힘든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간의 뭐 마음이 풍요롭고 먹고 살만한데
나중에 더 피폐해지기 전에 예? 우리 것 찾고 그 조금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 아픈 부분일 수도 있죠. 저는 뭐 한국 고전문학이나 국문학 쪽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대학 들어가지게 이 공부도 잘하는 게 그거 들어가가 돈도 안 내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가까이 듣고 그 돈 안 되는데 왜 가는 그게 뭐 강사를 하든 교수를 하든 뭘 하든 공무가 다 돈 안 된다는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림 쪽에도 이제 가보면 동양화 너무 적은 것 같고 하는 사람 적고 그렇죠. 그럼 한다면 별로 쳐주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획기적인 좀 방향 좀 전환되는 게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제가 장기영 선생님 간단히 질문 한 개만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운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옛날에 제가 봐도 그림은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날 카메라가 등장하니까 사진이 좀 포토리얼리즘이니까 그다음 좀 발전한 하이퍼리얼리즘이니까 지금은 입체적인 시대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점점 그게 따라가는 면도 있지 않나요? 지금 사진을 보고 사진하고 그림이 연관되거나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입체화된 것 가는 것 같은데 그래 따지면 지금 추세를 따라가는 건 맞기는 하지만 그냥 아주 옛날 그대로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존재 가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거의 우문입니다. 또 부처 한 개는 극사실주의라는 게 저는 아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 힘든 줄은 아는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진 찍는다고 진짜 가장 사진에 가깝게 그리는가고 과연 그것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 발표 중에 처음에는 극사실주의 이야기 하셨는데 뒤에 작업 중에 초현실주의라고 말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진짜 맞다. 어쩌면 극사실 속에서 자기만의 초현실주의라는 거는 극사실하고 무조건 모순이지만은 또 다른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단지 쫓아만 가는 거 아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 질문이라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예, 여기서 여기서 그런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일단 보통 그래요.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면은 뭐 어떤 분은 저렇게 그릴 거면 사진 찍지 뭐하러 저렇게 그리나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따라 나오거든요. 많이 따라 나오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한 5년 주기로 장르별로 시리즈별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거는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뭔가 뭐 보면은 아까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과 그림 작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단에서 그림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잘 팔립니다. 예. 최하정 덕분이지. 어쨌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같이 우리 작업실하고 할 때. 근데 그게 너무 잘 팔리니까 다른 거를 못 해요 지금. 예. 그분이 사과 그리기 이전에 대학원 시절에 그림 보면 그때 그림도 되게 좋아요. 그분도 대구 뭐 미술대전에 대상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작업도 되게 좋고 물론 사과 작품도 좋지요. 좋은데 이게 팔리고 인기가 끌기 시작하면서 다른 작업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그 사과만 그리고 있어요. 전시장 가면 똑같은 사과만 걸려 있어요.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화된 작품들을 다 걸어놨는데 나는 이걸 사고 싶은데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은 몇 개 안 걸려 있으면 딴 거는 인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게 해볼 수 있는 게 뭐 작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극사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이 요즘은 극사실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화면에 캔버스상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사진과 같이 진짜 막 이렇게 리얼하게 그리는데 요즘이 어떤 시각적인 뭐 홍수의 시대잖아요, 그죠? 모든 게 우리가 보고 사진, 이미지, 컴퓨터, 뭐 CG, 그래픽 이런 쪽으로 다 넘쳐나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PPT,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그냥 폴더에 담아와서 가장 보여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니까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리고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다시피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어쨌든 뭐 물론 말씀대로 시대에 너무 유행에 따라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유행 오기 이전부터 저는 그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어떤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리즈는 면하됐지만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이미지 홍수의 시대가 끝나도 제가 그 작품을 하고 있다면은 약간의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이런 쪽에 작업을 해왔다는 데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홍수 시대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 올리기 바빠요. 그렇죠, 그죠? 전부 계속 내 친구는 뭐 하고 있나? SNS 때문에 전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어디 갔다 그러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념적으로 남기려고 찍잖아요. 보려고. 근데 지금은 내가 유명한 곳에 어디 갔다, 어떤 소문난 맛집에 갔다, 그러면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찍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거꾸로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예. 그런 삶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 어떤 보여주는 게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순점이 생긴다고요.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극사실이라는 게 사진하고 똑같이 그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어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포토를 열려집니다 치잖아요. 그럼 어떤 거리에 한 장면이 있어요. 그럼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죠? 실제 상이에요. 근데 내가 큰 벼스에 여기를 옮겼어요. 그럼 이 실상을 여기에 옮겨서 똑같이 그렸으니까 사진이든 그림이든 간에 이 똑같이 그렸으면 똑같이 있으니까 뭐 그릴 필요는 뭐 있나, 사진 찍으면 된다 이러는데 이 그렸는 자체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예? 허상이지요, 그죠? 예? 뭐 창조까지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예, 실상을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이거는 허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허상을 실상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게 화가의 재주예요. 그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사진 찍지 말로 그리는데 우리가 하는 사람 입장, 미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실상 허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똑같은 것을 그려가 허상을 그렸지만 허상에 이걸 보고 이 거리를 직접 보서 느끼는 거하고 이 그림으로서 이 어떤 거리를 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SNS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주체를 갖는 거예요. 이 극사실이라는 장르가. 예. 실상을 허상으로 옮기가 허상을 또 실상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는 사람한테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 헷갈리지만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건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나온 장르의 어떤 이런 미술 사조가 극사실주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새해 붙잡은 지한 30년 넘었는데 저도 뭐 개인 그 고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작품에서 변화를 시키려고 이론적으로는 저는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하면서 주워 들은 게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어떤 걸 추구하면서는 이제 우리도 서예 붓글씨로 글자 하나도 살아 움직이는 쪽으로 제가 연구를 하는데 오늘은 한 며칠 전부터 이제 1만 만자를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이제 계속 제가 연구하다 두 분 중에 여기에다 시도 쓰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 아마 하시는 분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말해서 시상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평소에 생활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작품을 보고 한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걸 두 분 중에 아무나 서예를 30년 하셨으면 예 완전히 뭐 저기 선생님이시다, 그죠? 예. 그러니까 30년이면은 일가를 3번 이루어졌어요 벌써. 예. 그러셨으니까 이제
해석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서화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시서화 일체라는 말도 있고, 뭐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분화돼가지고 뭐 시 쓰고 글씨 쓰고 뭐 그림 그리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했거든요. 뭐 재주 있었어요, 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만큼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은 다 이제 분화가 됐지만 저는 뭐 욕심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뭐 붓을 잡았으니까 저는 서예를 먼저 했어요. 한글 서예를.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술대학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뭐 작품 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누라 등골 빼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안 되고 머리도 아득나고 해가지고 제가 84만 번인데 학교를 갔는데 뭐 맨날 학교 가면 뭐 체류탄 날아다니고 도대체 자들이 왜 저러는지 난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그걸 알아라고도 궁금은 했어요.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탁 느꼈어요. 뭐 보고 느꼈냐? 뭐 그때 다 읽어야 되는 뭐 전환시대 논리고 뭐 운동권 책들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딱 시집 한 권, 예. 시집 한 권도 안 해요. 그 안에 몇 편, 그거 보고 아 이거는 깨달음 얻었어요. 예, 뭐 깨달음 얻는데 도노가 있고 점호가 있잖아요. 저는 빵 깼어요. 그 시집 3장 읽고. 그게 누구였냐면은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노동의 새벽, 박노해, 그다음에 황지우 시인, 뭐 이런 류의 시들을 맨날 끼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고 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서 그대로 지금 이제까지 그 생각 그대로 이제 오늘하고 뭐 대도하는 시도 쓰고 대도하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질문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 저 웅천에 농사도 지어요. 예, 한 100평 되는데 농사 짓다가 예? 뭐 뽑는데 뭐 찐득이가 물었어. 그것도 모르고 며칠 막 올라가서 다리를 온다리를 물었어. 그것도 시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가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산에 가서 봄에 고사리를 탁 꺾으면은 그 딱 꺾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를 한 편 썼어요. 예? 시를 탁 고사리 꺾는 게 지꺼워서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그 시상이 떠오르면요 집에서 확 시를 한 편 씁니다. 하루 종일 낑낑거리고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요 그림 한 편 그림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시중유와 하중시라는 게 예? 우리 삶에서 같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자 시는 이렇게 썼는데 생활을 저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똑같이 생각하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